여러분 데이터 시각화 사례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닥터 윌 양진욱 강사입니다. 자, 이번 두 번째 우리가 실사례 분석을 해볼 거예요. 이거는 진짜 그냥 우리가 공공 데이터에서 다운받아서 실제로 쭉 하는데 요즘에 가장 큰 이슈를 가져왔어요. 인구 감소. 그렇죠? 그거랑 관련된 대학 입학 정원 및 입학생 수를 분석하는 그런 이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자료는 교육통계 서비스인데 공공 데이터에 이미 연동이 돼서 다 제공이 돼요. 그래서 CAS의 KEDIRE.KR 교육통계 서비스고요. 교육부 대학 학과 계열별 입학 정원과 입학생 수를 여러분이 다운을 받아서 하시면 되고요. 참고 자료는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어떤 교재가 있습니다. 사례 분석으로 배우는 데이터 시각화 교재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과제의 배경을 보면 진짜 이거 심각한 내용이죠. 실제로 충청투데이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대학 미달 가속화, 2년 뒤 입학 정원 8만 명 못 채운다. 벌써 제목이 암울하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세워야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데이터 고 KR 가져가서 이렇게 하실 거고요. 우리가 실습 시간에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준비해서 본 내용이고요. 자, 우리가 시나리오를 딱 짜다고 했죠. 뭐예요? 과제가 있으면 왜 문제인가? 그거에 대해서 목적 의식이 뚜렷하고 그걸 태블로로 우리가 어떻게 시각화할까? 그 내용을 적어 넣으셔야 돼요. 즉,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목차인 거죠. 첫 번째,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뭐 할 건가? 지난 10년간 보통 우리가 타임 시리즈, 즉 시계열 분석을 한다면 연일 때는 10년 단위로 보통 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월 단위로 이렇게 할 때는, 그러니까 연 단위로 할 때는 1월부터 12월까지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아니면 월 단위로 하게 되면 또 이것도 할 수 있죠. 1 단위로 나눌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 8월 달 여름이다. 그러면 1일부터 30일까지 또는 31일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일자별로 우리가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시계열 분석은.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난 10년간을 보고 대학 입학 정원과 입학생 수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궁금하잖아요. 또 지난 10년간, 그렇죠? 이게 이제 이걸로 연도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죠. 대학 입학 정원과 입학생 수는 학과별로 차이가 있는가 궁금하죠. 또 대학 입학 정원 중 일반 대학이 있고 우리가 알다시피 방송통신대학이 있고 또 사이버 대학이 있어요. 요 차지하는 구성 비율은 뭔가? 자, 구성 비율 하면 뭐예요? 파이 차트를 생각하시면 되죠. 또는 히트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구 방법은요. 자료는 공공 데이터 포털을 이용하셔서 교육부 대학 학과별 입학 정원과 입학생 수 내용입니다. 태블로를 이용한 데이터 시각화 분석을 해볼 거예요. 자, 실제로 제가 했던 내용이고 저희가 실습하면서 다시 이걸 보면서 설명을 또 다시 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이 이 분석한 거를 이렇게 캡처를 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파워포인트에 이렇게 한다면 되겠다는 거죠.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대학 입학 정원과 입학생 수 트렌드는 이렇게 주제를 해놓으면 갖고 오시면 X축은 뭐예요? 연도별 2011년부터 2020년까지가 나올 거고요. 세로축은 입학 정원과 입학생 수가 나오겠죠. 자, 지금 이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했습니다. 이중축이라는 걸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입학 정원과 입학생 수 트렌드를 한 번에 보여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학과별로 지난 10년간 차이가 있는가? 그쵸? 입학 정원과 입학생 수가. 그러면 똑같이 Y축은 입학 정원과 입학생 수를 이중축을 이용해서 일단 만들어 놓은 거를 어떻게 바꿨어요? 각각의 영역을 표시해 줬습니다. 그리고 차이가 보시면 학과 계열별 여러분이 입학 정원과 입학생 수를 비교할 수 있게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구성 비율 그냥 바로 나오면 좋은데 데이터가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실습했을 때랑 똑같이 이것도 피벗으로 좀 만들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요 태블로 내에서 피벗 탭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엑셀 데이터를 원본 데이터를 수정해 가지고 수정이라고 표현하고 피벗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편하게 여러분이 올려서 쓰실 건지, 아니면 플랫 빌더를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태블로 자체에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첫 번째 시트에 입학 정원과 입학 생수가 있으면 요거를 시트끼리 연계하면 관계 설정을 해줘야 돼요. 시트끼리 하면. 근데 관계가 키값이라고 해가지고 서로 연결할 수 있는 키값이 있어야 되는데 그 프라이머리 키라고 해요. 보통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구성을 보면 서로 연동하려면 그게 같아야 되는데 기준이 같아야겠죠. 그 기준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관계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관계 설정이 된 다음에 여러분들이 구성 비율을 만들 수 있게 피벗 테이블로 이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실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해볼 거고 지금은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많이 보신 차트죠. 파이 차트를 만들어주고 이 파이 차트를 통해서 대학 유형별 구성비, 제가 파이 차트는 딱 한 번만 쓰라고 그랬어요. 어때? 전체적으로 어떠한 항목이 많이 차지하는지 그 구성 비율을 나타내는 거지 비율의 단점이 있다고 그랬죠. 10만 원에 1%와 100원의 1%는 가치가 틀린데 우리가 봤을 때는 똑같이 취급된다고요. 비율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전체 구성비를 우리가 한눈에 알고 싶을 때 한 번만 사용해라. 남발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 하냐? 각각 시트들을 우리가 보고서 형식으로 만든다고 했죠. 뭐예요? 대시보드 형태로 만들 겁니다. 그렇죠? 시트를 가져와서. 그래서 이거 전체를 다 하면 각각 시트들, 그래야 마지막에 대시보드 결과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죠. 그리고 인사이트로 통찰한 내용을 여러분이 적으면 된다고 했어요. 결과 분석은 여러분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있는 팩트, 사실 그대로를 표현하고 마지막에 여러분이 이걸 종합해서 여러분의 인사이트 얻은 걸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실 수 있으면 실행 계획까지 액션 플랜을 짜라.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입니다. 2012년을 기점으로 입학 정원보다 입학생 수가 적어졌어요. 그래서 대학 입학 정원은 지난 10년간 3만 명 이상, 입학생 수는 4만 명 이상 감소하였다. 이거를 아까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이 정리를 하셨으면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그 다음에 학과별은 하나하나 쪼갠 거예요. 그 내용을 보시고 인문계열은 10년간 입학 정원을 채운 적이 없다. 아주 우울하죠. 그렇죠? 문송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문과 재송. 이러면 안 되는데 사실은 골고루 얘기하면 좋지만 현실적인 거니까. 공학 계열 중에서는 컴퓨터 공학, 정산학이 가장 많은 입학 정원과 입학생 수를 보이고 있죠.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교적 취업률이 높은 공과 계열로 입학생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신문 기사들이 그대로 반영되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취업률이 높은 학과를 제외하면 대체로, 근데 문제는 인구 감소가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죠. 입학 정원과 입학생 수 감소 경향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시트를 통해서 봤던 건 뭐예요? 구성비율을 갖고 봤죠. 전체 입학 정원 중에 아직까지는 일반 대학이 77% 가장 높은 비율로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 대학이 20%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 내용들은 팩트였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었죠. 종합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대학 입학 정원과 입학생 수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요. 맞는 큰 틀을 말고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요. 컴퓨터 공학 등 취업률이 높은 학과에만 입학생 수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문, 자연과학 등 기초학문, 인재 양성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이 필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제언을 하죠. 자, 근데 우리는 조금 다르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뭘 할 건데? 자, 이를 통해서 뭐예요? 내가 어떤 걸 제시할 수 있냐? 지역별로 특성화되어 있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그 다음에 쓰면 아주 좋은 보고서가 될 수 있겠죠. 보고서는 사실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조금 나와주고 한 장 정도 나와주고 가이드 정도 해주면 좋은 거고요. 원래 보고서 자체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원래는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제 우리는 조금 액션 플랜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이거 갖고 여러분 그냥 생각만 적는 게 아니라 그 의견을 좀 구체화해서 가이드를 해줄 수 있어요. 의사결정권자에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론 강의였고, 자,
실습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